안녕하세요. 이구동성 역사학교의 부동산국사 쌤 구혜영입니다. 오늘은 15번째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설명 더보기에 쓰여져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셔서 15번 학습지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시간은 1919년부터 1923년까지의 일입니다. 1919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3.1운동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거의 결과로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배우는 날이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인물은 이승만, 안창호, 이동휘라는 사람을 만날 건데요. 이동희라는 사람은 칼을 쓴 사람이고 안창호는 글을 쓴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15강 다 들었을 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가게 될 공간은 상하이, 연해주입니다. 상하이는 중국 여기 남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요. 연해주는 여기 지역인데요. 지금 현재 러시아 땅입니다. 유명한 도시로는 블라디보스토크가 있습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 역사의 교과서의 천재, 지학사, 미래엔, 비상, 두산, 족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줄여서 두 글자로 표현하면 임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정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정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한번 보면 먼저 3.1운동이 일어나자 우리 독립운동이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으면 좋겠어. 하나로 통합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정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세 군데의 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정부가 세워진 다음에 또 세 개로 나뉘니까 안 될 것 같아. 하나로 모이자 라고 해서 모인 게 상하이로 모이게 됐고 그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요. 모이는 과정에서 두 가지 파로 나뉩니다. 하나는 독립은 칼을 써야지. 일본이랑 싸워야 돼. 무장투쟁론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야. 우리는 지금 아직 힘이 없으니까 외교를 통해서 강대국의 힘을 조금 빌려야 될 것 같아. 라는 사람들로 나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말했던 사람으로는 이동휘라는 사람이 있고요. 외교론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무장투쟁을 벌이기에 유리한 연해주, 제가 아까 말했지요. 러시아 영토로 이게 만약에 백두산이면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러시아인데 이게 두만강이에요. 여기 굵게 표시한 게 두만강 위쪽 동해에 인접해 있는 지역, 여기가 동해죠. 여기를 다 연해주라고 하고 대표적인 도시는 블라디보스토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쨌든 무장투쟁 훈련을 해서 여기에서 정부의 본부를 둬야 일본을 꺾을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고요. 아니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외교 활동을 통해서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하이가 좋겠어. 왜냐하면 이게 중국이면 현재 이 당시에 중국도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예요. 이쪽은 독일한테, 이쪽은 영국한테, 프랑스한테, 영국한테, 홍콩은 거의 100년 동안 영국 땅이었잖아요. 그 시작점이 됐던 이미 시작된 시기이기도 해서 이 상하이에 가면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땅을 빌려가지고 조개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조개지, 어디 조개지 이런 땅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프랑스 사람들이 치안을 담당하고 프랑스 경찰이 이제 중국 경찰 위에서 이제 지시를 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 있으면 아무래도 일본이 얘네 눈치를 좀 보지 않겠어? 우리 상하이로 가자라는 외교론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장이 이겨서 수도는 상하이에 두게 됩니다. 물론 여기 나머지 사람들도 대통령이라던가 국무총리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 상하이 임시정부에 같이 간부로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시면 결국은 분열되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었던 1919년의 임시헌법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2020년의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거의 유사합니다. 어떤 점이 유사한지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든요. 이거는 뭐와 비교를 해야 하냐면 대한제국 국제 할 때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황제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의 주인된 권리는 인민 전체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인민은 모두 평등하다. 대한민국의 입법, 법을 세울 수 있는 권리는 의정원, 지금 현재는 국회지요. 행정권은 국무원, 지금 현재는 대통령 밑에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함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헌법 전문, 헌법 맨 앞에 있는 문서에 아예 깊은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법적인 전통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이어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사함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1919년 9월 11일 상하이의 통합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개정한 임시헌법에는 왜 여기 통합임시정부라고 써있고 왜 개정이라고 써있냐면 개정은 수정했다라는 뜻인데 일단 상하이의 4월 달에 1919년 4월에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수도였던 한성에 한성정부가 만들어지고 또 연해주에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연해주 정부까지 합치면 3개의 정부가 있었는데 이거를 통합했었고 원래 1919년 4월에 상하이에 만들어졌던 이 정부가 만들었던 헌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통합임시정부가 1919년 9월에 탄생하는데 그때 개정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임시헌법에는 국민주권,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것과 삼권 분립의 원리, 방금 전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런 걸 나뉘었다. 의정원, 국무원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으며 민주공화국의 기반 위에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이제 도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설명한 겁니다. 국민주권, 삼권분립, 민주공화제. 이게 2개의 공통점이고요. 그러면 이 민주공화제가 뭐냐? 정확한 용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화국은 공화국이라는 뜻인데 공화국 중에서 주권이 국민 전체에 있는 국가가 민주공화국입니다. 미주인이다. 이게 국민 전체에 주권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인민 전체에 있음. 여기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고요. 공화국의 의미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출한 국가의 넘버원이 국가를 통치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나라의 주인이 다수인 나라라고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독립협회 설명을 할 때 그 주인인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가 다스리는 형태고 이거의 반대말이 전제정이었습니다. 세습됐고 그 한 명한테 모든 권리가 다 있기 때문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권리가 없었죠. 대한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을 보겠습니다. 외교활동으로는 미국의 워싱턴, 수도였던 워싱턴에 국미위원부를 둬서 여기서 이제 이승만이 주로 외교활동을 했었습니다. 미국 국회나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기도 했고요. 네, 그런 식의 외교활동을 했고요. 비밀행정과 관련해서는 연통제와 교통국이 있었는데요. 연통제는 문서를 전달하고 군사자금 확보를 위해서 국내에 설치한 비밀행정 조직망이었고 서울에 총판을 두고 이제 각 도마다 독판을 두고 군 면에는 군감, 명감 이런 식의 행정 조직을 뒀었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은 정보 수집 및 연락 업무를 위한 비밀 연락 조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독립운동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신문을 간행했는데 독립신문을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러이러한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세계에 알리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독립운동 자금 좀 힘 좀 모아주세요라고 광고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정학부는 독립운동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모았냐면 독립공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독립공채는 이런 거예요. 여기 종이에 독립공채, 대한민국 임시정부 도장, 10,000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써 있으면 내가 이 공채를 10,000원에 주고 산다라는 뜻이고, 이 10,000원은 우리나라가 독립한 다음에 받을게요 라는 뜻이에요. 거의 기부금 같은 거지요.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무장투쟁론과 외교론이 대립했던 것처럼 이제 분열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요. 독립운동의 노선이 세 가지였습니다. 크게는 아까는 제가 두 개만 말을 했었죠. 외교운동론과 무장투쟁론, 칼로 싸우자. 그 다음에 아니야,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키운 다음에 다음을 도모하자. 그래서 글로 싸운 사람들, 이렇게 셋으로 나뉘었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좀 더 재정비를 해봅시다 라고 모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가 창조파가 되고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미국의 독립운동을 이제 주도했었던 박용만이라는 사람, 그리고 역사학자로 유명한 신채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채호도 무장투쟁론자이고요. 나중에 배우게 될 의열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임시정부 뭐 이래저래 안 되겠고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하는 외교활동도 의미 없는 것 같아, 그냥 해산하자, 새로운 정부를 다시 세우자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반해서 개조는 바꾸다예요. 임시정부를 존속시키되 조금씩 바꿔가면서 우리 해보자 라고 했던 사람이 여운형, 안창호, 이동희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임시정부를 결국은 나가게 되고, 이들도 아닌 임정고수파가 있었어요. 그냥 임정을 그대로 바꾸지도 말고 지금 그대로가 딱 좋다 라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김구 이시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시영은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던 이회영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대로 두자 했었는데,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임정을 떠나게 되고, 그게 1923년입니다. 이 이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점점 힘을 잃어가다가 김구 선생이 1932년에 한인애국단을 만들면서 다시 생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통해 임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수능 한국사 15번 문제고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는 상하이에 수립된 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으로, 독립신문을 만들었던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지요. 국내외 독립운동 소식을 알리기 위해 간행되었다. 독립신문은 중국과 미주는 미국입니다. 미국 등 해외 한인 동포들뿐만 아니라 임정의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 국내에도 배포되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미국에 있었던 외교 활동을 위한 기구였다고 했습니다. 장용영은 정조가 1793년에 만들었던 왕권 강화를 위해 만들었던 군대입니다. 원산학사는 1883년에 원산의 주민들이 만들었던 최초의 민간 근대 교육기관이었고요. 홍범 14조는 제2차 갑오개혁 때 반포했던 개혁안의 내용이었습니다. 정우회 선언은 1926년에 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가 만들어지면서 이들이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다른 세력도 함께 연합해서 우리 민족 협동전선을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선언이고요. 이거는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2번 문제입니다. 2017 한국사 17번 문제이고요. 가해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했다. 가는 민족대표 33인이 전 민족을 대표해 독립을 선언한 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자, 민족대표 33인이 전 민족을 대표해 독립을 선언한 운동이 3.1운동이죠. 이거를 계기로 만들어졌으니 이거는 임시정부이겠네요. 임정이 독립운동을 이끄는데 적절하지 못한 조직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본회의, 국민대표회의를 통해 개조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바꾸어서 그대로 임정을 두자. 이 사람들은 개조파이네요. 안창호, 이동희 같은 사람들이 해당하겠지요. 정답은 5번인데요. 일단 대성학교는 안창호가 평양에
18년에 만들었던 단체고요. 신민회와 관련이 있지요. 대한자강회는 1906년에 만들어진 애국계몽운동 단체입니다. 정우의 선언은 또 나왔네요. 1926년에 만들어졌던 민족협동전선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나로드 운동은 1930년대에 동아일보사가 주도했던 그 문맹퇴치 운동입니다. 대일선전포고문은 일본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문을 발표했다라는 얘기인데 제2차 세계대전 그 안에서 특히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1940년에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연합국의 일부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게 한국광복군이었고요. 그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였습니다. 연합군이 싸우는 상대가 추축국이었는데 추축국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이렇게 크게 연합국과 추축국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군대였던 한국광복군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영국이랑 연합전선을 펼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15강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16강에는 민족 분열 통치, 다른 말로는 문화 통치라고 하지요. 이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